60 넘어 집을 팔았다면 분명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전 그렇게 말합니다. 집을 안 팔았으면 제 노후는 망가졌을 거라고. 20년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마당엔 감나무가 있었고 안방 창밖으로는 매일 해가 졌죠. 아이 둘을 키워낸 집이었고 아내와 함께 늙어가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집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니, 왜 집을 팔고 전세로 가요? 요즘같이 물가 오르는 시대에 이사 비용도 아깝잖아요. 자식들 생각 안 해요? 그 집 물려줘야지요. 그럴 때마다 전 마음속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 집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라고.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죠. 건강보험, 실손보험 다 들었지만 막상 닥치니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요. 연금은 먼 미래였고 예적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집만은 있었습니다. 1억이 넘는 자산이 벽돌과 대들보 속에 묶여 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보지 않고 자산을 지키느라 애쓰고 있었구나. 제가 집을 판 건 사실 도망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노후, 병원비, 자식들의 눈치, 고정관념에서의 도망이요. 하지만 도망친 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쌓아놓은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내 인생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퇴직 후에도 집을 지키느라 불안에 떨고 있진 않나요? 매달 나가는 유지비, 관리비, 보수비. 그게 내 집이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이야기는 집을 팔고 전세로 나온 저의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제 삶을 바꿨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나도 집을 팔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자식한테 집 물려주고 싶은데 그런데도 노후가 불안해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선택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입니다. 저는 늙은 뒤에야 그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종종 물어요. 그렇게 오래 산 집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팔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쉽지 않았다고 그 집을 팔기까지 딱 3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퇴직하고 첫 해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월급이 끊기긴 했지만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물을 주고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엔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두 번째 해부터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고정 지출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건강검진 비용, 자식들 결혼자금. 생활비는 줄이지 않으면 줄지 않았고 한 달에 200만 원이 그냥 나갔습니다. 퇴직금은 어느새 바닥이 보였고 주식은 마이너스로 치달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가진 게 집 한 채뿐인데 그 집을 팔면 망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갖고 있자니 현금이 없고 막상 닥쳐보니 집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리 쪽이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간 건데 며칠째 아파. 병원에 갔고 엑스레이와 MRI를 찍었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안방에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고는 고작 70만 원. 마음 한구석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 몸담았고 아이들 공부도 다 시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아내 수술비도 걱정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집, 과연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팔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참고 살아온 거였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압박, 노인은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을 놓는 순간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존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집에서 내가 정말 편안했던 적이 있었나? 대출 갚느라 허리 휘고 난방비 아끼려고 전기장판에만 의지하던 겨울, 층간소음에 시달리면서도 내 집이니까 참고 살았던 시간들. 그게 정말 내 삶을 위한 집이었을까요? 어느 날 마루에 앉아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작고 따뜻한 데로 이사 갈까? 지금은 이 집이 좀 버겁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 아내도 그 집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자.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자. 집을 판다고 해서 인생이 단번에 드라마처럼 바뀌진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받고 열쇠를 넘겨준 그날, 저는 혼자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어떤 묘한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주택자다. 30년 가까이 붙잡고 있던 내 집이라는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느낌.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린 사람처럼요. 현실부터 바뀌었다. 현금의 힘. 집을 팔고 손에 쥔 돈은 약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이 조금 있었기에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로는 전세금 1억 원, 그리고 비상금 통장 1억 원, 그리고 투자와 생활비로 쓸 여유 자금 1억 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현금이 있다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이전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 자녀 지원 요청이 올 때마다 어디서 돈을 마련하지? 라는 걱정부터 앞섰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 번은 아내가 재활 치료가 필요해서 6개월간 주 3회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예전 같으면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전 차분히 말했습니다. 다녀오자. 필요한 건 다 하자. 그 말이 아내에겐 얼마나 든든했는지 아직도 가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음도 바뀌었다. 걱정의 종류가 달라졌다. 집을 지키고 살던 시절엔 고장나면 어쩌지? 관리비 올라가면 어쩌지? 혹시 자식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이런 걱정들이 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물리적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도 집주인이 해결해주고 엘리베이터 점검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정신적인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공간의 변화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방 3개짜리 넓은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방 2개짜리 전세주택입니다. 공간은 줄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방도 없고 청소도 수월하고 무엇보다 내 삶에 맞는 규모가 생겼습니다. 왜 이제야 이렇게 살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반응, 자식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가장 걱정했던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녀석은 말없이 전화를 끊고 며칠간 연락도 없었죠. 왜 아버지가 집을 파셨냐? 그걸 왜 상의도 안 하셨냐? 섭섭하고 걱정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아들이 결혼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아빠가 보태줄게.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 아버지가 현명하셨다는 거 지금은 알겠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 대화에 돈 걱정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서적인 거리도 오히려 가까워졌고 자식들도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내 시간, 내 리듬.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하루의 리듬이었습니다. 이전엔 집안 수리 걱정, 동대표 회의, 주민 민원 등으로 하루가 해야 할 일로 가득 찼다면 지금은 하고 싶은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소일거리로 동네 복지센터에서 바둑도 두고 동년배들과 노후 재무 설계라는 소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전세로 온 게 아니라 시간과 여유와 자유를 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세 만기 때마다 이사 준비를 해야 하고 집주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불편함도 있죠. 특히 나이 들어 짐을 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 집이 있어도 이사할 일이 생기고 내 집이 있어도 이웃 스트레스, 층간소음, 고장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이 진짜 내 삶을 위한 집이었나? 지금도 스스로에게 자주 묻곤 합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았지만 인생은 덜어냈고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자산은 줄었지만 생활은 편해졌고 고정관념은 무너졌지만 진짜 나다운 노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집을 판 사연을 주변에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이겁니다. 정말요? 그런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 속에는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나도 그래야 할까? 그런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을 판 이후 가장 많이 들었던 5가지 질문에 대해 제 경험과 생각을 담아 진심으로 답해 보려 합니다. 질문 1. 집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지 않으세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불안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자유롭고 덜 불안합니다. 이전에는 부동산 뉴스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 재건축 규제, 양도세 변화. 내 집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집값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뉴스보다 내 통장 잔고, 내 건강, 내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불안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집착에서 옵니다. 질문 2. 그럼 자식들한테 뭘 물려주나요? 처음엔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팔면 자식들한테 해줄 게 없어지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식들이 우리가 남긴 집 때문에 행복할까요? 요즘은 오히려 상속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소송까지 가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려줄 집보다 남겨줄 추억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제 자식들과 갈등도 줄었고 필요할 때 작은 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삶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도 든든한 응원이 되더군요. 질문 3. 집을 팔아도 되는 사람과 팔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걸 3가지 체크리스트로 말씀드립니다. 1. 현금 흐름이 막혀 있는가?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 등 매달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부족하다면 집이라는 잠든 자산을 깨어나게 할 때입니다. 2. 집이 나에게 맞지 않는가? 너무 넓거나 오래돼 관리가 어렵고 혼자 사는데 비효율적이면 내 삶에 맞는 집으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3. 감정적으로 집에 매여 있는가? 이 집만은 안 돼라는 생각이 들면 한 발짝 물러서서 질문해 보세요. 이 집이 정말 날 지켜주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붙잡고 있는 건가? 질문 4. 집 없이 나이 들어서 이사 다니는 거 힘들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맞습니다. 힘듭니다. 짐 정리, 계약, 관리인 응대 육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스템을 만들면 괜찮아집니다. 전세 계약 만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짐을 줄이고 가벼운 삶을 준비하면 이사도 삶의 리셋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라고 해서 정말 그 집에 평생 사나요? 아파서 요양병원 가고 자식 따라 이사 가고 결국엔 또 옮겨야 할 수도 있잖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전세든 자가든 다를 게 없습니다. 질문 5.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든든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집 한 채가 줄 수 있는 안정감, 심리적 울타리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 집이 정말 당신을 지켜줬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집을 지키느라 인생을 희생한 건 아닌가요? 저는 집을 팔고 처음으로 돈이 내 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급한 일 생겨도 누굴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은 도구입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어야지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부록 그래도 망설여지는 분들께 아직도 고민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 한쪽엔 내 집을 지킬 때의 장점, 다른 쪽엔 집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돈이 중요한가? 아니면 삶이 중요한가? 나는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가? 아니면 삶의 여유를 누리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후회는 줄어들 겁니다. 선택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 삶을 위한 결정이라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가 집을 판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이따금씩 그 집 앞을 지나칠 일이 생기면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질 때도 있습니다. 저 창가에서 아내랑 라면 먹던 기억, 아이들 뛰놀던 마루. 그 모든 장면이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담담히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팔고 나서야 내가 진짜 소중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잃고 얻은 것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뭔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상징이었던 집을, 노년의 안전판이었던 자가 소유를.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삶을 되찾았습니다. 불안은 줄고 여유는 늘었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집중합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작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내가 만든 시간표로 하루를 엽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 한 번은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 안 하세요? 집 안 물려준 거. 그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나는 집보다 더 큰 걸 너희한테 남겼어. 부모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게 너희한테 가장 큰 유산 아닐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하는 노후. 노후는 쌓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시기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땐 무언가를 소유하는 삶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집도, 자식도, 돈도 결국 내 삶의 일부일 뿐, 내 존재 전체는 아닙니다.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한마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집을 팔까 말까? 노후에 돈이 없으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그런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때론 평생을 바꾸는 자유가 됩니다. 저는 집을 팔아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을 회복했을 뿐입니다. 가볍게 걷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집을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고요한 아침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서 당신의 자유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끝.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선택하겠다는 그 단단한 한 걸음의 시작이요.